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이른 시간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영상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어제 쉬는 하루 동안 중요한 뉴스 3가지가 나왔고 이 3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완전히 다른 시각이 생기실 겁니다. 시작 전에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주주님들 기분 좋은 투자를 기원하며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뉴스부터 짚겠습니다. 젠슨왕이 오늘 대만 컴퓨텍스를 끝내고 저녁에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어제 GTC 기조연설 배경화면에 벤츠와 함께 현대차 아이오닉과 제네시스가 등장했습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파트너로 현대차를 전세계에 공식 전시한 거죠. 이번 방안에서 정의선 회장과 논의할 내용이 자율주행 플랫폼, 피지컬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예요. 주주님들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주목하셔야 하는데 자율주행 차량 수백만 대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 연산을 처리하는 게 AI 데이터 센터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도 폭발하는 구조죠. 오늘 젠슨왕 방안이 로봇주 그리고 자율주행 쪽을 더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원전 체인까지 시장이 연결해서 보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금이 로봇주와 반도체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글로벌 증권사가 한국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피의 60% 이상이 장부 가치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저평가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거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한텐 당장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반도체 사이클이 더 간다는 건 원전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더 크게 폭발해요. 그 전력을 원전이 담당해야 하는 구조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겁니다.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수요의 절박함도 커지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토요타를 제치고 일본 기업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말했습니다. AI 혁명은 닷컴 버블보다 10배 이상, 어쩌면 50배는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닷컴 버블은 고통스러운 일시적 타격이었지만 더 큰 장기 성장을 앞둔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곧 최고의 투자 기회를 뜻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 약 132조 원을 투입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리고 10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도 병행 중이에요. 주주님들 10기가와트면 원전 10기가 공급하는 전력입니다. 손정희가 직접 에너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를 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원전이 지어질수록 두에 비일 수주가 쌓이는 구조죠. 이번 조정이 그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마지막 저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는 다 짚어봤고 주주님들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최근 며칠 두에 비일 수주 소식들 보셨죠? 사우디 자프라 8,400억, 텍사스 스팀터빈 4기 추가 수주, 롤스로이스 SMR 파트너 선정까지 평소 같았으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어야 할 재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6%나 하락했어요. 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쁜 종목이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로 몰리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시장 자금이 피지컬 AI, 로봇, 반도체 테마에 집중적으로 쏠려 있잖아요. 젠슨왕이 이름 하나만 꺼내도 그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원전 에너지 섹터는 아무리 좋은 수주 소식이 나와도 지금 당장 시장의 주목을 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외인 자금이 묶여있고 반도체 사이클 끝이 안 본다는 분석이 나오고 젠슨왕이 방한하면서 로봇, 자율주행 얘기를 쏟아내는 이 시기에 두산에너빌리티로 자금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보는 게 먼저예요. 차트 보시면요. 화요일에 두에빌이 10만 300원으로 마감했고 지금 120일 이평선에 맞닿으려 하고 있습니다. 120일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4달 동안 평균 주가의 흐름인데요. 이 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비건이나 외인 같은 큰 자금들이 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선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이 지지선으로 작동하면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게 뚫린다면 대거 이탈의 가능성도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전체 흐름 보시면요. 올해 2월 저점 63,500원에서 5월 고점 139,200원까지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 상승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21선을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121선을 이탈하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난 3월, 4월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을 때 이 선 근처에서 받쳐주고 다시 올라갔던 패턴들이 있어요. 지금 그 패턴을 다시 테스트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당장 반등을 기대하기엔 외부 변수가 너무 많죠. 스페이스X 6월 10일 상장, 젠슨왕 방한 효과 지속, 지방선거 이후 코스피가 떨어지는 시장 패턴까지 이 변수들이 해소되는 6월 중순까지 이 구간에서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오르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답이 아닙니다. 비유 하나 드리면
드릴게요. 장마철에 비 맞으면서 걷는데 비가 멈추겠지 하면서 우산 없이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비는 언젠간 멈추겠죠. 근데 우산을 사야죠. 안 사는 대응을 하고 흠뻑 젖어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동일합니다. 부지런하게 하루하루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물으시는 주주님들이 계십니다. 전량 매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두에빌은 포기할 종목이 아닙니다. 원전 대장주인 거 동일하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높을 때 비중을 일부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인 비중으로 반등이 시작하는 타이밍에 다시 담는 거고요. 외인들도 매도 없이 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등락 구간에서 높을 때 일부 정리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담으면서 같은 돈에서 시작했지만 벌면서 버텨 나가자는 겁니다. 주주님들. 계속 차트 보고 수급 보고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6월 2일 장만 보시더라도 11만원의 저점이다 생각하고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신 분들 10% 가까이 잃으셨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라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그 말씀도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결국 원전 수혜가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주가는 반드시 상승을 하겠죠. 근데 10% 잃을 걸 제자리로 가져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장중에 본업하시느라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와드리려 아주 잠깐 화면에 제 번호 노출드립니다. 이번 주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분할 매도 브리핑 답장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겹쳐있던 악재들이 해소될 때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타이밍엔 매수 브리핑 드릴 겁니다. 평단가까지 같이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위치에 맞는 대응 방법 보내드릴 수 있고요. 제 휴대폰 번호 010-7636-7846이고요. 여기로 문자 두산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실 때 보내주셔야 취합이 빨리 됩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가 몇몇 분의 문자를 놓칠 수가 있고 브리핑이 늦어질 수 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 바로 참고하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며칠 관망해보시고 추후에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하락으로 지치셨을 주주님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이런 반도체 AI 쏠림 시장 속에서도 출판 제약 쪽으로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주주님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아무 움직임 없이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없어요. 호재가 터지던 외인의 수급이 들어가던 했거든요. 지금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작은 회사인데 이상하리만치 외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 하나 포착했습니다. 두에빌 주주님들께만 풀어드릴 테니 조금 더 집중해서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손정희 회장이 조정은 투자 기회라고 했죠. 지금 이 조정에서 왜 두산에너빌리티를 놓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구조 보시면요. 사우디 자프라 8,400억 2단계고 1단계는 실력으로 이미 증명했고 2단계는 신뢰로 증명했다는 거죠. 텍사스 스팀터빈 내기도 마찬가지로 가스터빈에 이어서 수주가 들어온 신뢰를 증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SMR 파트너까지 이 수주들이 평소 같았으면 주가가 크게 반응해줬을 재료들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쏠림 때문에 이 재료들이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 지금 이 자리가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둘째, 시장 쏠림이 해소되는 순간 이 재료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터지지 않은 큰 트리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체코 EPC 본계약, 데미 투자 2호 원전 공식 발표, 베트남 닌투원까지 이 중 하나만 터져도 지금의 이 10만 300원이 전설의 저점이 될 거예요. 주주님들 지금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냐 보시면 개인들은 지금 10만 원에 가까워지니 저점이라 생각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21선에 가까워져서 반등했던 패턴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물을 타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외인과 기관도 이에 걸맞게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6월 12일 스페이스X 상장 관련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봐야 할 포인트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젠슨왕 방한 효과가 어디까지 가는지예요. 로봇주 자유주행주에 쏠리는 자금이 원전 섹터로 일부라도 흘러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외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물을 타더라도 자금력이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 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크게 반등하기 힘들 겁니다.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젠슨왕 방한, 반도체 사이클 지속, 스페이스X 상장까지 6월 중순까지 자금 쏠림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건 계좌를 녹이는 일입니다. 둘, 손정희 회장이 말했습니다. AI 혁명은 닷컴 버블보다 50배 크고 이번 조정은 최고의 투자 기회다. 지금 121선 맞닿은 이 자리, 그 투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자금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셋, 사우디 8,400억, 텍사스 스팀터빈, 롤스로이스 SMR까지 이 재료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쏠림 때문에요. 그리고 체코 본계약, 데미 2호 원전, 베트남 닌투원까지 트리거는 아직 하나도 안 터졌습니다. 이 트리거들 올 때까지 저는 이 자리 계속 있을 거고요. 터지는 그날 오 선생이 가장 먼저 여러분 곁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시간 조금 더 내셔서 뒤에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있어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